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모의평가 19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문에서 뭐라고 나왔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세무부가 2021년에 국가 인증 농가로 선정할 만한 곳을 모두 고르면 일단 모두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아니네요. 하나는 넘고 그럼 두 개 이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보를 봤더니 바닥글을 봤더니 표도 나오고 뭐도 하고 하는데 뭐 점수 부여하는 방식도 나오고 중간에 선정한다 해서 선정 기준도 나오고 해요. 공식형 선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정리할 때 뭘 찾아야 되냐? 일단 공식을 정리해 줘야 되고요. 상황을 분석해 줘야 된다. 여기서 공식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지만 이 공식어는 또 분류를 해보면 선정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공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정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 선택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뭔가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세 곳을 구하라고 돼 있었고 문제를 보신 거를 전제로 지금 제가 빠르게 얘기할게요. 조건 같은 경우는 탈락 조건이 하나 나와요. 뭐가 되나요? 도농 교류 활성화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해서 탈락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네. 또 제약 조건은 뭐냐면 선정 기준 예외가 있는데 지역당 두 곳 이상 선정하지 않는다. 이 말을 변환해 보면 지역당 한 개씩만 뽑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 풀 때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러면 지역을 딱 보면 지역이 가나 다라 4개 지역이 있는데 4개 지역에서 3곳을 뽑아요. 3곳을 뽑으면 만약에 어차피 한 지역은 제껴줘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3지역만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3지역 중에서 지금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역인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그 해당 농가가 하나만 있다. 그럼 얘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선정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게 누가 있었죠? 아까 보면 탈락 조건을 썼더니 나하고 다가 각각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다에 해당하는 D 농가가 지워졌죠. 그럼 이제 지역은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C가 있는데 C는 탈락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뭐 그러면 점수 공식 같은 거 넣어서 점수 계산 안 해도 일단 C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어도 돼요. 그 공식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점수 변환을 해서 그걸 더하면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점이 있다. 근데 가점은 나하고 다에만 적용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가점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위력이 없었죠.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농가가 두 개, 세 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독이라서 혼자만 비교하면 되고 다 같은 경우에는 50점 미만이라서 이미 탈락됐죠. 그러니까 가점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 표를 그대로 활용해라. 다른 거 쓰지 말고 그냥 표 그대로. 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표에다가 제가 문제 풀이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가면서 직접 적어가면서 값을 될 수 있으면 적어라. 흔적을 남겨요. 내 흔적을. 남겨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쓰면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적용 순서예요. 조건을 먼저 적용해요. 그 다음에 공식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조건은 보통 공식을 적용하는 자격에 대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된 거는 공식을 그만큼 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D 하나를 날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만 일단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 한 개가 빠졌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가 25문제고요. 25문제에서 하나씩만 우리가 선지를 판단해야 될 걸 적게 본다고 해도 이 문제당 하면 이건 농가가 6개였으니까 6분의 1만 빠져도 이게 25개로 모이면 꽤 큰 시간이 모여요. 생각보다. 이 문제에서 요거 적용 안 해서 난 5초를 벌었다. 5초라고 칩시다. 5초라고 치면 5초 곱하기 25니까 125초.
이거는 2분이죠? 2분 내외인데 2분 내외면 문제 하나를 더 풀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계적으로 조건이 나왔다. 그러한 조건이나 뭐 자격을 위반하는 조건이 나왔다. 어떤 표현으로 불러도 좋은데 쉽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쉽게 탈락시킬 수 있는 기준을 봤다. 이게 있다. 그럼 이걸 최우선으로 적용해라. 여기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체크. 이 문제는 어떤 거다? 공식형. 공식형은 뭘 해야 된다? 기준, 공식, 조건들을 정리를 하고 이 기준, 공식 조건을 적용하기 좋도록 상황을 분석하고 그래서 상황을 적용한다. 그 선택형 문제는 적용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적용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값을 보고 선택 기준에 적합한 거를 또 찾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고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조건. 탈락 조건이 나왔었죠. 50점 미만이면 선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공식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버리면 되는 거고요.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죠. 동일 지역에서 2곳 이상 선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지역당 한 개다. 그래서 살펴보면 나에 해당하는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지도 않고도 이건 당연히 얘는 선정돼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공식보다 조건을 먼저 적용해라. 나 변환. 이상이 아니다가 나오면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곳 이상이 안 된다 하면 하나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린 정수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통 점수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통이 없으면 30점. 전통이 있으면 40점. 요거까지 기계적으로 바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표를 최대한 활용해라.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앞 문제랑 똑같이. 표를 활용하면 우리가 상황을 분석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 시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계산을 하면서 내가 뭐 제대로 썼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을 하면서 검토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더하기나 빼기나 뭔가를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답이 왜 안 나오지 했을 때 검토를 또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표에다 기재를 하면서 문항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